네, 정치여담 야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윤춘호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바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폭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 인용환 혁신위원장입니다. 어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고 오늘은 대구를 찾아서 또 홍준표 시장과 당 쇄신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 위원장을 마주한 홍 시장, 이번 정부 들어서 이른바 듣보잡이 나선다 이런 취지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전망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다.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리고 듣보잡들 동원해서 그걸 경찰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그거 쉽게 못 돌아와요.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참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 노원 가본들요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만신창이 됐잖아요. 응? 이 당에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얼마나 만신창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보고 하고 싶은 위로의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제가 신자인데 그게 아마 최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거침이 없습니다. 첫 질문은 여당 당협위원장이신 김종혁 위원장께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한 표정이던데 당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사실은 정치 시작하시면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태도를 보여오셨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만 목소리를 높인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카콜라라는 별명도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강경한 어떤 지지층, 팬층 이런 것도 형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서운함이라든가 정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저런 얘기를 직접 듣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동안에 집권 여당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냥 쥐죽은 듯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냥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무슨 조직이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요한이라는 메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동안에 잔잔하던 이 호수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사실은 저는 힘은
민주주의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역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온갖 모멸을 다 당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종차별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찾아뵙고 또 저렇게 말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심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것 역시 저희가 들어볼 만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걸 딱 공개해서 저희 스스로의 민낯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 그거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하고 유철호 논설위원께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입장이실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한 대변인. 일단 전 국민의힘이 네. 여당이 조용한 시절은 3월 8일 이후입니다. 올해. 네. 3월 8일 전까지는 정말 집권당이 집권하고 1년 차 때 그 중요한 시기에 개혁과 민생 입법도 하고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때는 뭐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국민들이 싫어했죠. 집권당이 내부 갈등만 빚으니까.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윤핵관 맏형인 권성동한테 보낸 문자까지 났잖아요. 이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없으니 당이 좋아졌다는 식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본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 못지않게 이건 인요한 위원장이 하신 얘기니까 홍준표 시장도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저도 워딩도 보고 있는 기자한테 취재도 했던 분입니다만 보니까 본인은 이 본류라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이전에 뭐 미래통합당이 됐던 한나라당이 됐던 여러 가지 보수 계열의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본인은 한 번도 당적을 바꾸지도 않았고 거기서 대선 후보도 했고 탄핵 당시에도 다 나갈 때도 난 당을 지켰다. 그런 나에게 참 이걸 풀었으면 되게 듣기 힘든 얘기잖아요. 듣보잡이라는 거. 네. 풀기 힘들 정도로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이제 토로를 한 거죠. 이 누구 같아요? 듣보잡이. 초선 듣보잡은 누구고 이 원외 듣보잡은 누굽니까? 굳이 뭐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듣보잡들 홍 시장님의 표현을 빌자면 원의 듣보잡 글쎄 홍 시장한테 그동안 홍준표 대표님한테 좀 험한 얘기 하신 분들 뭐 최고위원 중에는 김병민 최고도 있고 장해찬 최고위원도 있으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을 지칭했는지 몰라도 다들 언론에서 아마 그런 기사를 이제 곧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여당의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결국은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인현 위원장한테 새로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보입니다. 네. 윤철호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 오늘 만남의 형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지금 대구 시장실이잖아요. 네. 저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네, 생중계로 봤습니다. 저. 네, 그렇죠. 국민들의 눈과 귀가 거기에 그 순간만큼 완전하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건 좀 넓게 보면 국민의힘의 눈과 귀가 집중이 된 거고요. 네. 좀 작게 말하면 이제 홍준표 시장의 입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제 집중이 됐던 겁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장께서 당협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쓴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치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사실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고 저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저런 목소리들이 어쨌든 당 내에서 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의 저런 모임의 형태를 결정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일 겁니다. 자, 모든 기자들 들어와라. 이거 그대로 그냥 카메라 기자들 일단 놔두어.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수하는 장면 잠깐 하고 네. 그다음에 나갈 때 잘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비공개였죠. 이건 역시 홍준표 시장이 정치인이라는 뜻이에요. 5선 국회의원에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을 3번이나 하고 당대표를 2번이나 한 그런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저걸 통해서 홍준표 타임을 즐기기도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홍준표의 존재감을 아낌없이 드러낸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저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에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저 모습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저런 모습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저런 모습이 혁신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유권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종인 위원장님,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이 대사면 그러니까 1호 혁신안을 꺼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거칠게 과지욕 뭐 이러면서 반발했었잖아요. 오늘은 또 다시 만나진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처음에 대사면도 그 취지에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홍준표 시장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사면을 무슨 누가 한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뭐 그런 표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었지. 기본적으로 화합을 위해서 그 이전에 내려졌던 징계를 철회한다. 이런 부분들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죠. 뭐 대사면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라고 인요한 위원장이 인정하기도 했죠. 예. 인정을 하고서 아, 그 말씀 맞습니다. 철회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고위에서도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지금 홍준표 저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에 그 어떤 혁신위원장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치부 기자들도 해봤지만 그 기억나면은 저렇게 광폭 행보를 하면서 스스로 당의 치부를 뒤집어내고 자기를 임명해준 당대표한테 물러나신 뭐 예를 들면 후선 어디 출마를 하시든가 뭐 입장 표명을 하시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의 그런 혁신위원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위와 뭐 남의 당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워낙 그 크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그 민주당이나 비판하는 평론가들은 아, 뭐 저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의혹 섞인 의구심을 많이 보여오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면은 뭐 놀라울 정도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 홍준표 대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거 모르죠. 그다음에 뭐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날 수 있을지 나름대로는 저런 식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을 다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어떤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뭔가 제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명수 대변인. 너무 과도한 그 비유와 또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에 제가 볼 때는 칭송이 잇따르고 있어서 제가 좀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뉴스에 초점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전 김기현 대표 지금 요즘 상황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김포를 던져놨는데 김포에 있는 우리 당 의원이 박상영 의원이 빨리 출마하시오 요구를 해놨고 지금 뭐 저기 김포의 서울시 편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뭐 당 내분으로 뭐 이제 그 동력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 수도권 또는 험지 출마 요구하면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거의 궁지로 사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위원장이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도 비대위원장급입니다. 혁신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여요. 비대위원장처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게 정말 인요한 위원장의 요즘 그 혁신안 강력한 요구라고 하는 윤핵관들까지 영남 중진까지 지도부까지 모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한 거 이게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은 아닌가 아니면 인요한 위원장 뒤에 있는 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가령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워낙 가깝다고 하니까요. 하면 김한길 위원장 뒤에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등에 업고 차도살인 이른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윤 위원장이 저렇게 가서 쭉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성과가 나와야죠. 홍준표 시장은 처음 대사면 때는 정말 강력히 반발했죠. 근데 두 번째는 그 되게 칭찬했어요. 제대로 한번 질렀다. 아, 이렇게 그렇죠. 썼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나준 것 같고 홍 시장은 찾아오겠다는 사람 야당 대표도 완전 공개하면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본인 할 얘기 다 하시고 누구 눈치 보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요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급으로 다 만나고 다니는데 실질적 성과를 무엇을 낼 것인가. 당장 정말 본인이 그렇게 막 윤핵관들 통화해가지고 그만두라고 요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면 빛이 퇴색될 거고 동력을 상실할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그걸 받아서 응답을 할지. 네, 자 윤준호 논설위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가장 크게 성과를 보여주신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온다면
당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가장 큰 성과가 될 텐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한테 돌아와서 뭐 선거에서 중책을 맡아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들어보면 이 돌아온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저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 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과연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당에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니면 당 지도부의 수도권 출마가 됐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한 역할도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전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이는 진짜 아픈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도 그 부분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언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긍정적인 사인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위원회 활동 폭에는 대통령 부분까지도 당연히 저는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뭐 더할 수 없이 다음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 총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세 가지 숙제 모두 절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나간다는 쪽에 좀 방점을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쉽지 않을 테고 그다음에 윤핵관 내지는 당 지도부의 뭐 험지 출마,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도 그렇게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만약에 버틴다고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뇌관을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네. 접근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성과를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모양새가 아주 좋아요. 아주 바둑 포석으로 치면 기가 막힌 포석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집으로 몇 집이 날 거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님.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번 총선에 당신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준석 대표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노원에다 공천 준다 이런 소리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소리 있었나요? 그런 주장을 한 분들이 많죠. 저도 주장을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시고 그리고 이제는 징계도 끝났잖아요. 징계도 소멸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완전히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 대표에 대해서 그 노원 병에 대해서 공천을 주는 것 저는 오히려 조기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원 가면 100%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는 생물인데 사실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연동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면 네.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고 나갈 명분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처럼 저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대통령도 광폭 행보를 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행보를 하기 시작해서 당 전체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국민의힘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 그런 명분과 그런 성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양자 이렇게 딱 일도양단하듯이 일로 간다 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치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이 우리의 어떤 혁신 노력이라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의 미래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인요한 위원장이 가서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찾아가고 공천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혁신 노력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 달라졌어. 이제 좀 정말 한번 믿어봐야겠네라는 이야기 그런 신뢰를 끄집어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네.
내내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곱씹어 보면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뭐를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 거다.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을 또 얼마 전에 만난 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뭐 한 달 내 결론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그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비명계가 합류할 가능성이. 합류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신당을 차릴 가능성. 근데 일단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 만났다는 것도 얘기하고 네. 신당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 달 내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 비명계로 지칭되는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각자 처한 위치가 또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위치도 다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물론 뭐 당에 대해서 이른바 쓴소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된 비판 할 때는 뭐 그 비슷해 보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향점들도 다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준석 신당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 저는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설사 움직이는 비명계 의원들은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공천 과정에서 뭐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현역 의원들 중에 여러 가지 불리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은 또 뭐 탈당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좀 전에 앞에 말씀하신 홍준표 대표가 시장이 100% 노원 가면 떨어진다는 말씀이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인유적으로 이렇게 소멸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징계까지도 했지만 결국은 노원을 공천을 주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낙선을 하게 되면 정치권에서 진짜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할 거다고 보는데 저는 기점이 하나 있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직접 공격은 안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합니다. 하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17개월 동안의 오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는 그 시점이 이준석 대표는 마음속으로 신당을 굳히지 않았나. 딱 하나 변수라고 하면은 예전만큼의 권한을 주면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의 원상회복 수준.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나 당대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천권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뭐 하태경 의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내각 추천권까지 얘기하길래 제가 한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가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윤철원 논설위원 예. 그 정도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제 생각에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잘 본 것 같아요. 노원 가면 100% 떨어지고 영악한 이준석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자 비례대표 정당만 차려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지금의 선거법이 뭐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10석까지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석이라도 건질 수 있는 신당을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지만 뭐 대기실에서 제가 두 분 패널하고도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지만은 이른바 비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다음번 총선에서도 계속 유효하겠느냐. 이번엔 바꿔야겠죠. 예. 여야가 어쨌든 선거법 개정해서 얼마나 사실은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었던 네.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한 선거법 협상을 해서 선거법 자체가 달라져서 그러한 식의 변칙적인 그런 등원 방식, 의원 선출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두 분 생각이셨고 저도 역시 뭐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말 정치적으로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원병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는 설사 배지를 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영지처럼 된 것 같아요. 노원병이라고 하는 곳이. 네. 그래서 지금 노원병이 아닌 다른 곳은 자기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예. 강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험지라고 하는데 그런 데지만 자기에서는 거기서 어쨌든 정치적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저 자세만큼은 계속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자산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지역구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지 이것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그 홍준표 시장께서 뭐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번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노원병으로 가면 100% 이준석 전 대표 떨어진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비례정당 창당하면 10석. 근데 아까 윤춘호 논설위원 말씀하셨지만 비례정당은 아마 여야가 모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법 언제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늦었죠. 6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면 또 그 대개 선거 전에 막 바꾸잖아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안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원병에 나가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치판에 와서 들어보니까 정치는요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이나 스포츠에 더 가깝더라고요. 의외의 결과가 많이 생긴다. 논리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축구 시합 보면 그렇습니까? 축구 선수를 갑자기 막 지다가 선수를 바꿔요. 선수를 교체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또 바뀌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심판이 어떻게 하느냐. 한쪽으로 막 썰 밀물듯이 밀고 가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더니 갑자기 또 썰물처럼 이제 후퇴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노원병에 지금 나가면 100% 진다. 우리 당이 계속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죽을 쓰고 있다면 그렇겠지만 우리 당이 계속 잘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저 당 괜찮네라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왜 지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남아서 여기서 당선이 돼야지 나가서 가능하지 않은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못구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의 혁신 노력이 얼마나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일 것이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대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권을 가진 만큼 꼭 이것만큼은 해달라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근데 그 당을 지금 혁신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정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해줘야죠. 근데 그걸 지금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저질러 놓은 거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 하고 수습 못하면 혁신이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정리하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그건 얄팍한 생각이지. 겉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자기 생각한 대로 옳다고 생각한 걸 쳐다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지금 멀리하고 있을 거예요. 가까이 해본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난을 받는 게 나는 참 안타깝게 봅니다. 그런 세력들이 좀 정리가 혁신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뭐 마치 군대에서처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물어볼 게 지금 한민수 대변인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저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 호가호위에서 이용해 먹는 사람 누구예요, 대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인요한 위원장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거 다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보면은 일단은 2차 혁신안이라고 할까요? 그 요구한 거, 인요한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라고 했던 의결은 아닙니다만 얘기했던 분들을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김기현 대표하고도 지금 거의 뭐 홍준표 시장은 절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가호위한 그런 세력들, 결국은 윤핵관으로 통칭되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 이뇨한 위원장 마지막 발언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홍 시장도 이제 이 두 번째 혁신안 되게 호평했듯이 그거를 빨리 추진해서 달성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부 중진, 영남 중진, 그리고 윤핵관 이분들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홍준표 시장은 다른 사람들 빌어가지고 자기 요구를 한번 다시 한 거고, 그럼 이뇨한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뇨한 위원장의 본인의 생각인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굴러갈지,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이 용인 또는 용산에서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러면 글쎄요. 그럼 또 윤핵관들과 영남 중진이랄지 이분들이 빈자리는 또 누가 내려갈지 앞으로 상당한 많은 일들이 여당 내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